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내어놓는 고민은 뭐가 있어요? 사실 그 고민이라는 게 나 때 우리 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느 책에선가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특징은 똑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시나 이렇게 특수한 우리나라만의 환경, 구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엮이지만 사실 청소년기의 특징?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청소년 때도 아이고 요즘 애들이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스스로 만들어진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전달받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문제 많이 얘기하고요. 연애, 이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요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게 좀 슬픈 게 우리가 건강하게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건데 그런 것이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 전해졌나? 혹은 이렇게 막 설레어하는 이 감정까지 표출할 시간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게 줄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뭐 가정 이혼을 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한 양육자가 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육자가 바뀌고 그리고 아이가 안정을 얻을 수 없게 계속 집에 어른들이 바뀌는 상황들이 있으면 뭐 한 번인 경우도 있지만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혼란스럽고 안정을 얻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미래 고민, 입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뭐 먹고 살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제 자기를 너무 좀 비하하거나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야기들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감정을 알아가기도 전에 이제 어른들의 개입이에요. 저 화해하고 싶었는데 쌤 그냥 학폭위로 간대요. 저 그 친구랑 다시 잘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혹시 더 안 좋아질까 봐 겁나서 혹은 행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학교폭력위원회 등등 행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행정에는 감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처리가 더 빨리 아이들의 마음보다 먼저 돼버리면 이 아이들은 화해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못하거든요. 관계도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빨리 이거 해결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들은 그냥 해결하면 돼. 그 친구 안 보면 돼.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져 버려서 아이들이 그냥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이들이 좀 자기의 감정을 볼 수 있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시간만이라도 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감정 자산을 키울 수 있을까? 감정 자산이 있어야 이게 스트레스나 뭐 관계에서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회와 어른들이 제 언어로 하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무조건 죽고 싶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얘기해요. 저랑 밥 먹으면서. 정말 죽고 싶은 건지. 그러면 그냥 짜증나는데 죽고 싶다. 그게 서운한 건데 죽고 싶다. 피곤한 건데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아는 단어도 많이 없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그 단어 전에 내가 내 마음이 이게 서운한 건지 아니면 속상한 건지 짜증나는 건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잘 이야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의 증폭된 감정이 아님에도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이 네가 뭘 알아 하지 마시고 알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훨씬 정확하게 알 때가 많거든요. 좀 믿어주시고 들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 이런 감정이 이때 생길 수 있지 라고 존중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막 입시로 가고 나중에 이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을 좋은 감정만 생기면 그건 진짜 병이거든요. 사람은 안 좋은 감정들과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들을 이만큼 쌓아놔서 입시만 딱 끝난다고 그게 다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들을 이렇게 안고 입시를 딱 탈출해버리면 이 아이들의 그 공허함과 내가 왜 이런 감정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해결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니까 조금 이렇게 해소 전에 소비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어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우리가 똑같이 동등한 인격이고 똑같이 소중한 사람인데 그 보호자나 양육자나 주위에 어른이 주어진다는 건 그건 것 같거든요.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고 이 아이의 존재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만이 너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로 귀하고 숨쉬는 것 그 자체로 귀하다는 거 알려주라고 한 명의 어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싫어하잖아요, 권력?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마치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사람으로 거길 존재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의 존재 의미도 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로 소중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뭔가 조금 더 경험했고 청년 이후가 됐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 보호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시나 통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소비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도 나이만 어렸지 진짜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딱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가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의 의미 아니 우리 꽃도 예쁘면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아주고 들어주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공감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 바라볼 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좀 전에도 감정 표현을 조금 짜증나거나 그럴 때 그냥 죽고 싶다로 가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응당 죽고 싶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 환경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아이들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막 쌓였을 때 사람은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지 않든 나와야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뱉어내지 못했을 때 그냥 이 마음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24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놓기 때문에 10대, 20대 통계를 같이 보는데요. 10대는 48.2% 그리고 20대는 54% 정도예요. 10명이 10대가 장례식을 하면 4명 혹은 5명이 자살이라는 얘기고요. 20대는 2명 중 1명이 자살이라는 얘기인데 10대부터 40대까지의 죽음의 원인이 한국에서 1위가 자살인데 그 1위와 2위 그러니까 보통 암이나 운수사고나 그런 2위를 차지하는 것들과 1위의 격차가 엄청 커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그냥 몇 퍼센트 조금의 차이로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살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생각하면 오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대외적으로까지 생각할 여유가 진짜 없고요. 그냥 너무 아픈 일이죠. 이거는 이제 남의 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너무 많죠. 가족 중에 없더라도 뭐 내 사촌이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왜 같이 만난 동생이 중고차를 구매하러 갔는데 거기서 좀 시도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 이거 진짜 내 일이구나 생각해 주셔야 할 만큼 크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꼭 자살 예방을 하는 사람만 저 같은 사람만 살아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존재 자체에 살아있음이 얼마나 기적이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잘 새기고 있어야 될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볼 때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선 뭐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꼭 극단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를 알아차려서 그 아이 곁에 계셔주시기보다 주위에 학교에, 교회에, 성당에 볼 수 있는 친구들, 조카며, 자식이며, 그 한 영혼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얘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밥은 먹었니? 요즘에 마라탕 좋아한다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잘 못 전달받아요. 네, 그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들의 대부분이 대화라는 거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은 하지만 대화는 없었던 거예요. 지시의 언어, 통제의 언어, 비판의 언어들은 많이 들었지만 말로 우리가 대화는 없었던 거죠.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막 2시간씩 카톡 하다가도 야, 만나서 얘기해 하는 거.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서 그냥 조금 말 걸어주시고 대답만 네 해도 요즘 애들은 대답만 짧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대답이거든요. 반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 너무 지치는 언어들, 공부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 걸어주시면서 해주시고,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저는 좀 주위에 관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극단적인 마음이 생기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 사실 조금 요즘에는 겁나는 게 왜 살렸어요? 라는 원망도 듣거든요. 왜냐면 살았는데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쌤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다가 지쳐있으면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자기가 이런 행복도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막 자신할 수는 없어요. 가끔 헷갈리거든요. 살리는 게 맞나? 내가 뭔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절벽에도 꽃은 피고 무너진 자리에도 싹이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같이 보고 싶거든요. 무너진 자리에도 싹이 난다는 걸 무너진 자리만 보고 끝내버리면 못 보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오아시스도 나올 거고 싹도 나오는 걸 보고 꽃도 피는 거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처도 꽃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못하겠는데 상처도 별이 된다는 얘기도 사실 못하겠지만 그 상처가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가 그 옆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좀 같이 웃을 수 있고 마라탕 먹을 수 있고 네. 그런 날들을 조금 더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쌓인 말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지는 게 어른들도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라도 찾아서 저 같은 사람이든 복지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이모든 엄마든 할머니든 누구든 찾아서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한 사람을 못 찾겠다면 오선아 작가님. 네, DM 하십시오. 네.